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편안하게 여기 앉으시고요.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디얼리스트고요. 34살이고요. 네. 그 아이디얼리스트 M자가 2016년, 2017년 할 때 수치가 거의 0.1 똑같이 나오고 오. W로 또 나오고 네. 여러분, 이 M자형에다가 W면 거의 다이아몬드 상태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대충 참 힘들게 지내시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 웃는 낯으로 여기 넣으신 건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게 2016년이랑 2017년, 2018년 똑같이 나왔는데 네. 그때 제가 너무 그때까지 제 고등학교 때부터 쭉 그냥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 들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셀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그냥 생활비 수준은 돼서 어이구.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네. 뭔가 마음이 변했을 것이다 하고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아이디얼이 더 올라갔고 네. 그리고 트러스트는 옛날부터 이상한 게 트러스는 항상 0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모르겠고 네. 로맨이 조금 내려갔어요. 네. 왜 그런 건지.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어릴 때부터 예고를 갔거든요. 네. 연극 좀 하고 싶어서 연영과 다니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또 인문계 갔는데 인문계도 되게 열심히 해서 4년 내내 장학금으로 다니고 교환학생 가고 임용고시 다 보고 준비하다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다시 연기하려고 대학로에 또 이렇게 공연하러 다니다가 네. 또 이 연극 쪽에서 누가 나를 자꾸 이렇게 연기에 지적이 들어오니까 멘탈이 못 견뎌가지고 그렇죠. 이거 너무 상처받는다 해서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음악을 또 알게 돼가지고 네. 작곡을 공부하다가 또 집안 형편도 너무 안 좋으니까 또 회사에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형적인 M자형이 참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그거를 참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직접적인 사례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제 특허사무소에 엄마 때문에 네. 엄마가 딸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으신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게요. 특허사무소 한 3년 다녔는데 네. 도저히 못 살겠어서 또 대학원을 갔어요. 음악대학원을. 작곡으로 네. 대학원을 갔는데쯤에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백혈병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이구.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었고 제가 뭔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제가 생각을 하는 진짜 친했거든요. 네. 근데 딱 돌아가시니까 삶의 의미가 갑자기 없어지고 한 1, 2년은 굉장히 막 자살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하다가 네. 그냥 직장에 대한 의미를 별로 안 두고 직장 막 화장실에서 그냥 혼자 울고 막 그러게요. 그냥 다 때려치고 네. 이러다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시작한 지 한 8개월 돼가지고 그런데 생활비가 나올 정도로 장사가 된다는 거네요. 그냥 한 3, 400, 500 이렇게 오이, 그 집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네. 저 한 번 건사하기에는 그냥 그런데 지금 그럼 자랑하러 놓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게 마음 한켠에 마음 한켠에.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는 건 약간 변화가 된 거잖아요. 왜? 뭐가 변화가 된 거예요? 저는 변화가 된 걸 별로 못 느끼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지금 되게 좀 편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편해졌는데 네. 제 평생 수건 사업처럼 뭔가 저를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 어떤 판을 만들어서 그 판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항상 평생 저를 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옛날에는. 아하,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직장도 제대로 직장 생활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 예술적으로 뭐 부모 집안 나몰라 하고 집 나가가지고 막 내 길을 간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저는 왜 그렇게 상당히 많은 방황을 했나요? 그 질문 하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네. 이걸로도 사람들이 저는 아니지만 상품에 대해서 막 자기들끼리 온라인에 상품평 남기면 뭔가 주목받는 것 같고 뭔가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뭔가 그냥 상품 말고 남들과 좀 다른 네, 뭔가를 뭔가 사람들의 네. 감성을 터치한다거나 뭔가 선물을 구매한 사람이 선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품 만들어 볼까? 이런 좋은 생각이에요. 막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그래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네,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하시면 돼요. 사실 지금 이분 프로파일, 아까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을 하면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으실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M자형의, 대개 이제 가장 기본적인 M자형은 로맨티스트 유형과 그 아이디얼리스트 유형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가장 기본적인 M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평가에서 M자형이 있는데 또 이분은 타인 평가에서는 W형이 되는 이 상황이 되면 거의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상당히 방황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기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그런 혼란의 상태를 겪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지금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적어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의 어떤 뭐 길을 찾았다거나 또는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프로파일이 바뀌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M자형의 분들은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투입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기만의 뭔가 차별성 있는 부분을 잘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하다가 또 이게 안 맞았어, 저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다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마 살아계셨으면 계속 그 시간을 더 가졌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없어지는 동안에 이제 본인 스스로 생존에 대한, 내가 어쨌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데 그것이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지내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스스로 죽어가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서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해가지고 되게 온라인 쇼핑몰 하면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까먹고 망하는 게 기본 일인데, 이분은 뭐 상당히 저렴한 생활비 수준이긴 하지만 한 달에 뭐 400~500만 원까지 순이익으로 남는다고 하면 이거 진짜 열받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돈을 버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더 벌려고 하면 그게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것이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이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내가 무대에서 내가 연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각광을 받는 거를 이 인터넷 쇼핑몰 세계에서 내가 뭔가를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아마 그동안 내가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이 여기에서 꽃 피울 수 있을 거다라는 경험을 본인이 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본인이 이제는 소박하게 400~5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까 4~5천만 원이 남네요. 어느 순간에 4~5억이 남아요. 그런데 저는 돈은 관심이 없는데 그냥 돈이 막 쌓이네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관심을 더 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행복하네요. 행복하네요. 네, 뭐 때문에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본인이 4~5년 후에 또는 10년 안에 그렇게 된다라고 믿으시면 본인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하다가 이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또 다른 걸 하지 하는 순간에는 그런 행복한 상상이 본인의 삶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이걸 좀 확인을 받고 싶어서 개인 상담 그 글 남겼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매번 1년마다 한 번씩 상담을 꼭 받으세요. 네. 자, 또 뭐, 네, 나오세요. 아이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네, 한 분. 네, 이 한 분, 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을 취소하고 기차 시간 취소하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제 프로파일이고요. 네. 아이디얼 셀프인데 에이전트도 높네요. 이 정도 프로파일이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네. 어떤 고민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이세요. 네. 프로 공무원이 되기가 너무 프로 공무원이 되기가 힘들어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프로 공무원을 원하지 않는 나라인데 어떡하죠? 아니 그게 말이 교수님께서 책에서 말씀하신 좀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좀 힘들어요. 이 참 공무원을 앞에 두고 제가 공무원을 적당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자, 그건 그렇고 본인 얼굴이 너무 안 되잖아요. 지금 휴직 중이라. 휴직 중이라 상관없다. 그러면 뭐 본인이 프로 공무원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말고요. 본인이 진짜 알고 싶은 거를 딱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한 10개의 일을 완벽히 10개 성공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잠깐만요. 공무원 조직에서 위에서 10개 일을 성공적으로 해라라는 말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한 말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알아서 해라라는 뜻일까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지 않게. 그렇죠.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조현병을 이 전달 물질의 문제나 뇌의 손상의 문제라고 막 이 70년대, 80년대 밀어붙이기 전에 50년대, 60년대에 조현병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더블 바인딩 시그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론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인기를 끌었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말로는 야 철저하게 완벽하게 잘해 라고 하는데 실제 분위기는 야 뭐 그러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동 조용히 처리해. 그런데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실제로 일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상황에 있으면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너 착하고 바르게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요령 있게 적절히 덩치면서 사는 게 똑똑하게 잘 사는 거야. 그렇지만 착하고 바르게 살아. 너가 적절히 잘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할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알아서 하라니까.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조현병이 스키조프레니아가 발생한다 라는 식의 이론이 있었어요. 본인이 지금 그 상황에 들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저는 10가지 일만 하면 되는데 남이 벌인 다른 일도 제 눈에 보이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고 일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의 늪에 빠지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조직에 의해서 소비당하고 있고 이게 잘했다고 해서 승진이 되거나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저의 일만 많아지고 저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죠. 네. 아니면 제 성향대로 계속 살면 이 조직에 제가 잘 적응하면 사는 것일까? 아니면 그러면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조직에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한테 부여된 일을 열심히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은 일까지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조직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주는 일도 가능하면 늦추고 가능하면 피하고 그러면서 시간의 여유와 삶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잘 추구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잘 사는 건가요? 제가 보는 선배님들의 모습은 후자 쪽으로 많이. 후자 쪽이죠. 네, 그러면 전자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본인이 왜 전자로 가려고 해요? 그거는 선배님과는 다른 길을 가면 나는 내 스스로 자살하는 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큰 일이 돼서 조직에 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갑자기 더 많은 민원으로 돌아오는데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들 미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 선배들은 왜 그걸 다 미루면서 지낼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미뤄야 할까? 내 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본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걸 미루는 걸 보는 것조차 좀 괴로우니까. 아, 그렇죠. 네. 그 말은 근본적으로 본인이 공무원 체질이 아닌데 공무원을 네, 네.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고민이 돼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체질이 아닌 공무원으로 내 삶의 뭐 성취감이나 미래를 이 생각하기보다는 체질이 되는 일을 찾아서 만일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게 또 애도 있고 애도 있고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제가 뭐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이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공무원으로서 선배님들처럼 그냥 웬만하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추구하면서 민원이 더 커지던 뭐 그거는 민원인의 상황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필요할까요? 아, 민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 일을 내가 다 하고 남은 공무원 일도 내 거로 다 해서 이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걸까? 이 고민 중에서 이 지금 휴직 중인 이 공무원은 어느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 할까요? 에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대로 살아야 돼. 후자가 뭔데요? 그러니까 워라밸 맞추면서. 워라밸 맞추면서 공무원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그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요. 네. 그럼 본인이 맞는 것 같은 일을 또는 맞는 거와 같은 거에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좀 선배 공무원의 그런 길을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본인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길을 따르실래요? 아니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길을 가실래요? 저야 뭐 제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건데 네. 그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만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만두면 이 길을 참 힘들게 얻었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황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내가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든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힘들게 선택했지만은 그 다음에 편안한 길이 있으면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은 아이디어라고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또는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남들이 가지 않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보다는 비교적 정확하고 정해져 있고 남들이 하는 길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면 뭐 내가 조금 더 이 편하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 두 가지 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대개는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는 분과 에이전트 성향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비슷하게 있는 그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문제를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이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자기가 일을 통해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는 자기 성향이
나름대로 충족되는 에이전트 성향과 이거를 두 가지를 믹스해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이 마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공무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얼 성향의 사람이 공무원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남들과 차별성을 가지는데 이분은 그 차별성을 어떻게 가지느냐? 본인이 일하는 걸 좋아하고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방식으로 그 차별성을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잘 발휘하기보다는 본인이 잘하고 있는 에이전트 성향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거를 남들보다 2배, 3배 하면 자기가 더 인정받을 거다라는 마음을 더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자기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공무원 활동을 하면서 충족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공무원 활동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게 충족될 것인가는 이분이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공무원 역할을 하는 거 또는 공무원 일을 하는 거 외에 자기가 본인이 30대인가요? 40대인가요?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에 어떤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으로서 직업은 공무원으로 하는데 그 뭐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그게 자기의 삶이나 정체성 전부를 다 결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아이디얼리스트니까 자기만의 또 다른 정체성을, 그 공무원 조직에서 벗어난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본인한테 달린 문제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역할하는데 모든 거를 다 투입을 해가지고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를 인정받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에이전트 성향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인데, 그거는 너무 억울하고 또 그건 인정도 안 해주고 그게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더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지, 진짜 내가 어떤 뭐 승진을 하거나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닌 듯해요. 그거는 어쩌면 별 의미가 없는 짓을 내가 무작정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는 아이디얼리스트인 자기가 또 자기를 보면서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아이디얼리스트로 살아가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개인 누구누구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에이전트 성향의 누구누구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하는, 그로 분리시켜야 되는, 그게 본인이 지금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후딱 지나가서요. 지금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네,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꼭 이 질문은 오늘 이 심리 토크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면, 네, 나와서 그 질문을 꼭 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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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저분이 질문을 짧게 하시고 들어가시면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서서 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네. 아이디어리스트들한테 약간 자폐적 성향이 많이 두드러진다라는 내용을 제가 그렇죠. 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간단해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자폐적인 성향이 상당히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발휘된다라는 건 뭘 뜻하냐 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를 자기만의 고집으로 열심히 했을 때 또는 미친 듯이 했을 때 나중에 모두들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와,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1만 시간의 법칙 이러면서 남들과는 상당히 다른 또라이 같은 짓을 했는데 그게 10년 동안 미친 듯이 한 걸 보니까 나중에는 와,
이런 일이 가능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때 그 자폐 성향이 아주 긍정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아이디얼리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뚜렷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야 그거 안 돼, 그거 말도 안 돼, 그럼 왜 삽질을 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그렇게 안 돼 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지 그런 소리가 내한테는 들리지 않아, 그래도 나는 갈 거야 하면서 지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냥 하면 된다는 말씀을. 네, 하면 돼요. 뭘 하는지 그 사람만 혼자서 알고 하면 돼요. 간단하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진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무리하시죠. 마지막으로 저희 2019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2020년 새로운 한 해 맞이하면서 짧게 여기 오신 분들께 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송년 이 심리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된 거는 올해 황심서에서 가장 큰 일이었던 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 대한 다큐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2020년에는 사실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또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는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ADHD. 오늘도 우리 아이를 죽이고 있는 소리 없는 악마 ADHD. 그게 뭘까요? 저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구도 요즘에는 그래서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애가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생기고 이상하면 애가 ADHD인 것 같아요. 어머님 병원에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선생님의 훌륭한 교육법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또 일부 어머님은 이 아이가 ADHD 약을 먹으면 훨씬 정신 바짝 차리고 밤에 잠 안 오고 열심히 공부할 거다 생각해서 일부러 그 약을 구해가지고 잠 안 오는 약이라고 또 ADHD 약을 먹이는 그런 일이 있고, 어떻게 하면 ADHD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소아정신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까지 어떤 분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ADHD 유병률을 이야기를 할 때 대개 뭐 인구 몇만 명당 몇 퍼센트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ADHD라고 이 진단을 받거나 하는 그 유병률을 뭐 10만 명당 뭐 얼마, 또는 대개 우리가 이 그 연령대에 대개는 뭐 4, 5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는 한국은 25세, 30세까지 그 범위를 정하는데 그 ADHD 유병률을 일반적으로 10%, 심지어는 20%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건 유행병이지 하는 이 상황까지 됐을 때 어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ADHD라는 거를 마치 어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금방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나 교사들은 그 병명을 아이에게 붙임으로써 아이를 좀 더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만일 교육의 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나 많은 교사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조용히 어떻게 보면 정신병 환자를 만드는 활동을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래서 2020년에는 소리 없이 우리 아이를 죽여나가고 있는 이 ADHD 이 병이 진짜 정신병이고 진짜 뇌의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부모가 기대하고 부모가 만들고 싶은 아이의 모습, 선생이 기대하고 선생이 이래야 된다라고 믿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니거나, 부모를 귀찮게 하고 선생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이는 다 ADHD로 몰아버림으로써 아주 가뿐하게 처리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아이들에게 병명을 붙이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황심서에서는 소리 없이 우리 아이를 죽이는 ADHD 이 병에 대한 다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또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낸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저도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을 통해 가지고 거의 가축이 사육되는 것보다 더 심한 이 학습 노동에 시달리는 듯한 이런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는 이런 나라는 진짜, 그거는 국민들을, 미래의 이 나라 국민들을 체계적으로 말살하고자 하는 거대한 업무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를 훌륭한 부모로서 또 훌륭한 교사로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킨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상황을 조금은 다르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소리 없이 우리 아이를 죽이는 병 ADHD가 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다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위에서 ADHD라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나 그런 아이를 둔 부모가 있으면 황심소에 꼭 제보를 해주시고, 뭐 꼭 119 신고하듯이 제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한테 황심소에서 이런 거를 해주고, 황모 이 박사라는 분이 당신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훨씬 다른 입장으로 파악을 해주려고 하는데, 당신 아이의 마음을 진짜 잘 알고 싶고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황심소로 연락을 해보세요. 그렇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 황심소 심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1월 11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